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월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이 중동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만큼 힘이 정말 강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빠르게 진정되긴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시장은 그래도 빠르게 안정세에 들어섰는데요. 일단 이번 주 FOMC와 또 G7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유의하시면서 장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하면서 또 내일 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함께 보시면요. 오늘 양시장이 모두 힘차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8% 오르면서 2,946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1%대 상승하면서 77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일단 9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죠. 3,2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다만 기관이 오늘 사들였고 또 개인과 함께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반도체주부터 보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에 이어서 HBM4까지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 구형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인데요. SK하이닉스 6월 들어서 내내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들어오면서 오늘도 6% 넘는 상승 탄력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좀 부진했죠. 3거래일째 하락을 이어갔고요. 오늘도 1.3% 내림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원전, 조선, 방산, 조방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10% 넘는 시세 분출, HD 현대중공업도 4.9% 빨간불 켜냈고요. 하나시스템, 더군다나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방산 더 탄력을 받아갑니다. 하나시스템이 18%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까지 함께 붙으면서 AI의 수혜주로 등극을 했죠. 오늘 21% 넘는 강세를 씌워냈고요. SK스퀘어도 이 SK하이닉스의 지주사격인데다가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오늘 8% 넘는 시세를 분출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나섰고요. 개인만이 1,500억 원 매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이 종목, 개별 종목들의 뉴스가 이 업종 전반을 이끈 하루였는데요. 먼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ADC 피하 주사 제형의 임상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증권사들은 추가 기술 이전이 기대된다라는 호평을 내놨습니다. 오늘 5.3% 올랐고요. 또 리가켄바이오 같은 신약 섹터에서 4.5% 상승 탄력 함께 받아갔습니다. 또 D&D 파마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메쉬 치료제에 관해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상한가 직행하며 장 마감했고요. 또 파마리서치는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인적 분할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 리쥬란의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오늘 5% 넘는 상승 탄력 만들어냈습니다. 에코프로비암 2차 전지주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기술 원전 관련주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강하게 24% 넘게 급등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투자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 혼자서 계획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마스터님이 킥포인트 투자 강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명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마스터 종목 받아가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제공드리는 마스터 종목명 챙겨 가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함께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셔야지 종목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시간 내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부터 모셔볼게요. 오늘 빅스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할 100억 마스터 플랜의 빅스 마스터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악재들은 사실상 국내 증시의 축제를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조금이라도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시장의 상승폭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의 상승을 크게 수혜로 받는 분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실적주나 기술주나 여러 테마들의 업종에 믿음을 가지고 눌림목 매매를 했다면 여전히 오늘도 수익을 챙긴 분들은 많았겠죠. 그게 바로 상위 1%들의 투자자들의 비법이 될 겁니다. 아직도 이 시장의 비법을 파헤치지 못했다.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과 종목들 아낌없이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이번 주장의 투자 플랜을 좀 본격적으로 세워봐야 할 텐데요. 이 투자 플랜 세워보기 이전에 먼저 마스터님의 기존 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볼 필요가 있겠죠. 마스터님의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마스터 플랜 점검표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TX 그린로지스 6월 13일 지난주 제시해 주셨고요. 17.3% 수익률 나와줬습니다. 그 아래 6월 10일 제시해 주신 슈어 소프트테크는 12.9%로 또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아래 6월 9일에 SK 이터닉스 14.5%, 아래 캡스톤 파트너스도 24.4%, 정말 수익률을 하나하나 다 읊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목과 다양하게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두 자릿수대로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에너지 종목 점검표도 저희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종목이 한 자릿수가 수익률을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점검표를 잘 넣지 않고 있어서 일단 뭐 에너지 종목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요. 뭐 에너토크라던가 G2파워, SK 이터닉스 같이 원전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 가릴 것 없이 공략을 해주셨고요. 다 강하게 상승률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고 이렇게 마스터 플랜 점검표가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방송에서 마스터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통신망에서 단독으로 좀 장중에 대응을 해드리는 종목들이 해당 점검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종목이 오늘도 하나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마스터 종목명을요, 이따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팍스 통신망에서 단독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전에 미리 통신망 입장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통신망 내에서 마스터 종목명 챙겨 가실 수 있고요. 이따 오늘은 히든 종목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터님의 무료 온라인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1+2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 그렇다면 바로 좀 저희 부회지도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그럼 어떤 게 중요했는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투자의 흐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저희 마스터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부회지도에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회지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게요. 이구동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정말 입은 달라도 소리가 함께 나오는 맞아요. 그런 게 이구동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제 귀에 지금 뭔가 들린 것 같은데 뭐 저희 이구동성 게임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구동성 게임을 하게 되는 순간 네.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구동성 뭐 사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다 같이 떠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오늘 또 강했던 게 원전이었고 뭐 여러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순항하고 있는 것이 결국 원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따라서 유난히 원전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왜 원전이 강했는지를 먼저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 재료인지 아니면 장기적 재료인지 이걸 조금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 랠리를 우리가 수익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이따가 장기적 재료랑 다 같이 살펴볼 테지만 전 세계에 보는 원전 르네상스, K원전의 새 정부 캐시카우가 될까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7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원전에 지금 이 호재로 작용이 된 부분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단기적 재료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단기적 재료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원자력 발전의 재료를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 재료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전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G7 회의에 참석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왜 호재로 작용이 되었나 살펴보니까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관련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유럽 원전 시장의 진출 기회를 잡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원전주들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료가 지금 사실상 간접적으로 표명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시 지난주 금요일부터 무슨 증시예요? 중동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시장에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엔 지금 가장 크게 뭐가 떠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 유가 계속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담스러우니까 당연히 못 쓰게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대체제로 어떻게 올라가요? 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원전 관련주들로 대체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 두 가지의 재료가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오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회의와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 원자력 발전 다시 끝나나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장기적 재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체코 원전 수주가 이번에 확정이 됐죠.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사실상 규모가 엄청나요. 26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뒤에 지금 따라붙는 게 뭐가 있어요? 미국 원전 10개 건설 기대까지. 현재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원자력 정책을 계속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K 원전에게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뭐 살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발언들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유럽 최근에 탈원전에서부터 칠원전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수주까지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장기적 재료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원전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2035년 기준으로 약 시장 규모가 1,635조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 재료랑 장기적 재료를 살펴봤더니 어때요? 잠깐의 눌림이 있을지언정 꾸준하게 순항해서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자, 직접적으로 이런 재료들이 합쳐지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아침에 원전주들 오늘도 조금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추세를 타고 최근에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돌파된 지가 올해 4월 달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점이 돌파됐던 시점이 3만 원이었는데 오늘 고점이 어디까지 갔어요? 59,800원까지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덩치가 큰 종목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덩치가 큰 종목들은 한 번 한 번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많은 매집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추세가 앞으로 쭉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 차트를 좀 볼 건데, 자, 이건 이제 주봉, 월봉 차트예요. 장기적 차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07년도 당시에 주가가 14만 원짜리였던 두산에너빌리티가 꾸준하게 내려와서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 시기 때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저가가 2,000원이었어요. 2,000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6만 원에 달하잖아요. 20년도에 이때 당시 저가의 주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렴했죠. 자, 근데 2,000원이었던 종목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 21년도 그때 증시 호황기 때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 종목이 3만 원대, 2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100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주식을 하셨던 분들 웬만큼 두산에너빌리티 모르는 분들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마 대부분 한두 번씩 매수를 해보셨을 것이고 2023년도와 22년도 이때 당시에 종목 상담을 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은 저점을 찍었고 추세적인 매집을 통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 못 믿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 결국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6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더 올라가냐 마냐,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자, 단순하게 이런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의 추세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당시에 사실상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발전했지만 기존의 고점 어디에 있어요?
7만 원대 있어요. 이때 당시의 고점이 사실상 저항대로 작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으로 한 번에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7만 원대나 8만 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 잡아야 될까요? 잡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잡으시면 안 되겠죠. 적어도 조금이라도 눌림이 나왔을 때 잡아야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조금씩 이어서 장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고 완전하게 지지를 받아주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완전하게 지지가 받아지면 추세적인 돌파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제가 추가적인 브리핑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대체 두산 에너빌리티 안 잡고 뭐 했냐? 아쉽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최근에 추세를 만들어가기까지 과정 고점 돌파해서 지금 고점 보면 딱 100% 정도 올랐잖아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약간 좀 뚱뚱한 종목들은 조금 제가 뚱뚱하기 때문에 저는 뚱뚱한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가벼운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지금 누군가 웃고 계신데 저는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많이들 공략을 했습니다. 보시면 대표적인 원전 종목들이나 에너지 관련주들 위주로 공략을 했고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뭐 다양하게 여러 번 공략을 한 것 같지만 대략 이 합산 수익률이 얼마큼 될까요? 대략 한 100% 가까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도 지지 않게 많이 수익을 챙겨왔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볼 건데 그중에서 G2파워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5월 26일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마스터 종목으로 공개를 드렸던 종목이고 이때 당시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쉽지만 상승해서 익절을 챙겼고요. 6월 4일 날 팍스통신망 계신 분들에게만 별도로 제가 추가적인 전략을 한번 또 잡아드렸어요. 자, 그게 바로 이 두 번 연속으로 공략했던 게 이 네모난 박스 안에서 다 공략을 했습니다. 다 10% 이상씩 수익을 냈었고 마지막으로 6월 4일 날 공략을 했던 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때 당시 공략해서 최근 12,450원까지 무려 35%대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에너토크도 볼 건데 에너토크는 정말 이 타점을 누가 잡았는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대양봉 있죠, 장대양봉. 이 장대양봉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제가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에게만 전략을 제공해드렸던 종목입니다. 6월 2일 날 접근을 했고요. 공략 이후 50%대 이상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추세적인 흐름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두 종목 제가 자랑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못 봤죠? 약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 왜 못 봤어요? 누가 끌어주지 않았으니까 못 봤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끌어드릴 겁니다. 원전주로. 자, 이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 일봉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포인트는 차기 유력 종목이자 매집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 저점에서 바닥 잡히면서 계속 거래량 실린 윗꼬리들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까지 조금씩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주봉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 어때요? 여러분들 2020년도, 21년도 당시에 원전주들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 당시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이었어요. 지금 보면 이 종목이 3,800원이지만 최고점이 15,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힘이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재료가 뭐예요? 공기 압축기 그리고 피스톤형이나 스크류형에 걸쳐서 생산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예요. 말 그대로 재료가 굉장히 짱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건 위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서인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집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죠. 저 이 종목 굉장히 유망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 궁금하시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공략할 건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얼마 안 남았으니까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또 원전주의 상승이 시장의 중심이 됐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묵직한 종목이요. 올해 들어서만 210% 넘게 폭등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총 10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정말 글로벌 트렌드가 자리매김한 상태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 실용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에너지 믹스 정책, 원전 계속해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마스터님이 종목들을 좀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전의 고점이 7만 원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지금 고점 부근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눌려있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저는 에너토크의 이 거대한 장대 양봉이 약간 인상 깊더라고요.
이걸 직접 저희 마스터님이 챙겨가신 거고요. 공략 이후에 50% 넘는 수익률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이렇게 에너토크 그리고 이전에 공략하셨던 G2파워 같은 종목들 오늘도 여러분 하나 챙겨오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미 다 올라버린 좀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 차기 유력 종목, 지금 한창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나와주는 앞으로 올라갈 원전 관련 섹터에서 종목을 챙겨와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이죠. 히든 종목 저희 통신망에서 히든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저희 통신망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늘 바로 챙겨가실 수 있고요. 이번 주 장도 함께 대응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원전 관련해서 이구동성이란 키워드 챙겨와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우리 부회지도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 과연 어떤 키워드일지. 오늘 약간 사자성어로 가나요? 사자성어 컨셉입니다. 오늘. 어부질이 네. 누가 막 이렇게 싸울 때 네, 맞아요. 나 혼자서 이득 챙겨가는 걸 어부질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딱 떠오르는 상황.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챙겨가야죠, 그 이익을. 딱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저희가 오늘 어부질에 있는 방산 테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구동성에 있는 원전 테마도 아시겠지만 뭐 어부질에 좀 가깝기는 해요. 아까 왜라고 했죠? 유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원전으로 에너지주들이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유가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튀었죠. 뭐 그 뒤에 방산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 방산 왜 강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뭐 일단 이거 먼저 살펴봐야겠죠.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 도심 에너지 시설에 대규모 미사일을 공방으로 지금 치고받고 있다. 뭐 교전 사흘째 진행이 되고 있다. 휴전 협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항상 얘기 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제가 별도로 이 과정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해드리겠지만 이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들이에요. 싸움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수 차트의 영향 자체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죠. 근데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한 내용물만 기대감과 수익으로 챙겨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저렇게 싸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무 말도 안 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이스라엘과 이란 합의 바라기는 하나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뭐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아할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종목들 보니까 뭐 불붙은 중동 K방산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왜요? 중동에 이렇게 막 계속 전쟁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 주변 국가들이 불안감에 떨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방산물자들을 계속 여기저기서 수급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K방산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중동형 방산물자 수요 증가 기대감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자, 보면 뭐 여러 가지 각 방산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뭐 천공투나 K2 전차 같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죠. 자, 직접적으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실제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막 방산주들이 올라가면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조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잡을 포인트를 좀 안 줬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눈치가 있고 분할 매수를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들어갈 포인트는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욕심은 생기지만 겁이 나서 조금 들어가기 애매했다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들어가기 굉장히 위험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 시스템도 그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두 번째 뭐 현대로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10만 원대에 딱 머물러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사실 떨어질 대로 추가 매수를 하면 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면 겁이 나서 사실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10만 원대에서 짱짱하게 버텨주고 결국엔 20만 원까지 터치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잡으나 마라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무리하게 탑승하는 것보다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수혜받는 종목들을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도 사실 앞서 봤던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나 최근에 작년 대비했을 때 주가가 폭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커졌어요. 얘네들 덩치가 장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폭도 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이런 종목들에 잘못 물리면 몇 년 동안 계속 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가 직전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무리하게 탑승을 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면 다행이에요. 근데 못 내면 오랜 기간 동안 애증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말고 뭘 들어가야 되냐? 근데 맞아요. 풍산 이 얘기를 좀 놓칠 뻔했는데 최근에 떠오르는 방산의 샛별 같은 종목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산 얘기하면 전부 다 풍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도 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들이에요.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저점을 한 번에 잡아서 어떻게든 최저점에 잡아서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종목들은 적어도 3번, 4번 이상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맞추고 그 이상의 슈팅이 나왔을 때 빠르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내가 평균 단가를 잘 맞췄다라고 한다면 추세적 상승을 끌고 가면 되지만 그 욕심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빠르게 수익을 챙겨 나오는 차트가 바로 이 풍산 차트다라고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서 공략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런 종목들 타점도 기가 막히게 잡으니까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제가 또 포착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종목 정도를 살펴봤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추세적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갈 후발주를 잡으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볼 종목 하나를 갖고 왔어요. 히든 종목인데 아시겠지만 뭐 방산에는 뭐 전차도 있고 뭐 전투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산 물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걸 다 어디다 써요? 뭔가 미사일 발사하고 총 쏘고 그럴 때 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안에 탑재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미사일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그 뒤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사일 탄두를 제작하는 기업의 차트를 갖고 왔어요. 최첨단 정밀 유도탄 단체를 비롯해서 탄두를 제작하는 기업인데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차트를 여기 뒤에다 앞에 최근가만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 최근 고점이 3,900원이잖아요. 이 종목인데 주가가 여기가 아닙니다. 더 위에 있었어요. 옛날에 방산도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여기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이것도 단기적인 고점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계속 올라가면서 파동은 만들어주는데 저점은 더 이상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 증시 폭락 나왔을 때 4월 달에도 짱짱하게 버텨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 종목이 지금 수급을 받으면서 계속 뭘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구간에서 매집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항상 보던 거 있잖아요. 매집 다 끝나면 다 위로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는 게 그 매집을 기다리기 싫어요. 언제 슈팅 나오는 걸 기다리는지 그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어디서 잡아요? 상승 다 나오고 여기서 잡습니다. 그럼 굉장히 아쉽잖아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상승 나오고 눌림목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이 역시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자,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신 분들만 드릴 겁니다. 제로 다 풀어드렸어요. 차트 설명 다 해드렸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2번째 히든 종목을 챙겨와 주셨네요. 이렇게 히든 종목이 2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 방산 관련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실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좀 단기적으로라도 반사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뭐 전쟁에 따른 피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한에서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방산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종목들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방산주들의 섣부르게 탑승하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좋겠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또 풍산 같은 종목들은 가파르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는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방산 관련주들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전략을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빅스마스터님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혜주, 이 후발주를 노려보자 하시면서 히든 종목 하나 챙겨와 주셨죠. 차트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 저희가 종목명은요. 통신망 내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요. 힌트만 간단하게 드리자면 무기에 들어가는 미사일 탄두를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무기가 팔리면 당연히 미사일도 함께 팔려야겠죠. 그런 만큼
수혜주로 탄탄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 꼭 챙겨가셔야겠죠. 저희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만 종목명 공개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산주 히든 종목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고,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체크를 해봤으니까 마지막 키워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입신양명입니다. 오, 빅스마스터님 출세하셨나 봐요. 제가 출세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오늘 말해드릴 것에 대한 출세를 출세한 종목이 있는 거예요? 네, 출세한 테마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죠? 사실 출세에 따라기보다는 그 종목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 이제 좀 괜찮아, 네. 안전해라고 좀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는 테마가 있어요. 어떤 테마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020년도 당시에 굉장히 투자에 대한 부각이 굉장히 크게 됐었잖아요. 코로나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막 주식 안 한다 그러면은 너 왜 주식 안 해? 왜 투자 안 해? 이런 식으로 약간 말들이 나올 정도로 투자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핑크빛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과 함께 떠올랐던 게 뭐가 있었어요? 암호화폐가 있었죠. 비트코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이 인식이 어땠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래도 하나의 기업에 대한 가치와 기대감에 성장감에 그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것은 어때요? 얘가 투자할 값어치가 있을까? 어떻게 막 루나 사태나 여러 가지 막 급등락이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 어때요? 무섭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때문에 진행이 됐던 거냐면 실질적으로 법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투자처에 대한 규제를 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 상품이라고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이 화폐 단위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실제로도 여기에 대한 법 규제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시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같은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월마트, 아마존도 만든다 대세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슈인데 소매업체 월마트는 오랫동안 금융 서비스 분야 진출을 모색해 오면서 여기에 대한 결제 수단에서 발생하는 수십억 달러의 수수료가 감소하고 더 빠른 결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의 화폐나 이런 카드나 이런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을 때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렇게 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뿐만이 아니죠. 아시겠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발의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 법안이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언제? 내일이겠죠. 내일 되면 또 여기에 관련주들도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공개가 되면서 제로 소멸로 인식되면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린 반대로 뭐예요? 단기적인 눌림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올 수도 있겠죠. 자, 직접적으로 차트를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다면 이 한 종목만 좀 얘기를 할게요. 삼성 SDS 아까 앵커님이 이제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여러분 저는 이 종목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지만 덩치가 큰 종목들은요 실제로 어느 정도 눌림목이 만들어졌을 때 반등 나와서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거래량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20% 이상 상승된 게 그냥 상승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 대금이 쏠리면서 이 장대 양봉 하나에 엄청난 신뢰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실제로 이 종목 저는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10조짜리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20%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조가 올랐어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직접적으로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관성으로 지금 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관련주로서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수급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뒤로 보시면 갤럭시아 머니틀이나 헥토 파이낸셜이나 그 뒤에 있는 종목을 여기가 끝인데 이 두 개의 종목들 보시면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주에서 대장주들이잖아요. 근데 흐름들 어때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잡기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앞서서 봤던 것처럼 삼성 SDS 저는 눌림목을 기다려서 굉장히 공략하고 싶지만 나는 좀 빠르게 공략하고 싶어요. 관련주 없나요? 직접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요. 60초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정말 핫한 이슈입니다. 통화와 연동돼서 가격 변동성이 적은 가상 자산이죠. 오늘 또 삼성 SDS 같은 종목이 정말 강하게 20% 넘게 올랐는데요. 사실 마스터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이 종목 굉장히 묵직한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장대 양봉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눈여겨보고 계신데 눌림목 나왔을 때 여러분 제대로 한번 타점 잡아서 공략해 보시려면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이 또 필요하겠죠. 이 해당 종목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어떤 종목이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좀 바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챙겨와 주셨다고 합니다. 곧 이어서 바로 만나봐야겠죠. 그럼 저희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부회지도에서 마스터 키워드와 마스터 종목 바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회지도 핵심 키워드는요? 오늘 부회지도는요. 입신양명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입신양명할 종목도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근데 입신양명을 할 종목이기도 하지만 재료가 암호화폐 하나뿐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재료들도 뭐 문어발처럼 여러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관련 제품이나 통합 배송 솔루션이나 드론, VR 기기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하나하나 재료를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국내외 굴지의 컴퓨터 기기 제조사와 제휴해서 제품 마케팅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제조사가 어디냐?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이 기업은 즉 엔비디아의 파트너사, 협력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재료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NFT 플랫폼 기업과 협력 체결을 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자회사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제품을 총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이슈화가 되면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들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은 드론에 대한 얘기인데, 드론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재료가 무려 두 가지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빠르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추세 변곡까지 만들어주는 지지까지 올라가면서 안전하게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장기 이평선 돌파가 나와주고 한번 상승 나왔다가 그 뒤에 눌림목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까지 받아줬죠. 저점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다시 고점이 돌파될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뭐 주봉 차트를 보나 월봉 차트를 보나 사실상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 추세가 하락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졌다가 최근에 추세 변곡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아까 봤던 장기적 차트까지 다 살펴봤죠? 자, 이 종목 지금 놓치면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박승신망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스터 종목 재료가 정말 많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료가 모두 탄탄하게 좀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적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관련주, 그리고 이 방산 관련주, 드론으로도 함께 묶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드론에 사용하는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드론을 묶일 수 있고요. 암호화폐 NFT 플랫폼 기업 협력사다. 그리고 자회사로는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들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묶일 수 있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론과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로도 묶일 수 있죠.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이 GPU 유통에 대한 수혜주로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재료가 정말 많죠. 그런데도 이렇게 챙겨와 주신 건 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종목 이렇게 재료가 다양한데 앞으로 강하게 부각될 만한 이슈까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 하면서 바로 공략해 보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마스터 종목명 저희가 잠시 후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나서 바로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만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지금 어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좀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당 종목 차트까지 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차트 자체도 시장에서 자리를 잘 지켜내주고 있고요. 기술적 흐름 잘 가져가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계신데, 일단 차트 같은 경우에 자세한 전략이라던가 어떻게 흐름이 좋은지는 저희 통신망에서 또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마스터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키워드 중에서도 두 가지로 함께 묶일 수 있는 해당 종목을 저희가 잠시 후에 통신망 내에서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종목이 공개가 됐네요. 암호화폐, 반도체, 그리고 드론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마스터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는 보고 계시지만 종목명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조금 전에 함께 받아보셨죠. 이번 주 장에서도 마스터님과 함께 해당 종목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률 실현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앞서서 마스터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셨습니다. 정말 대부분 두 자릿수로 나와주고 있고요. 공략하시는 것마다 다 좀 시세를 분출하는 강한 능력자십니다. 저희 빅스마스터님이 또 오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까지 함께 준비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특히나 히든 종목 두 가지 챙겨와 주셨죠. 마스터 종목 더하기 히든 종목 두 가지,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는 오늘 방송, 일단 이어서 저희 투자 강의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꼭 써야 하는 기법이 있다면 배워보시겠습니까? 제가 딱 지금 시장에 걸맞는 기법을 하나 갖고 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몇 번 방송을 보셨더라면 아실 수 있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대체로 시장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상승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수가 멈추지 않고 올라가면 그 덩달아서 올라가던 종목들도 어떻게 될까요?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덩달아서 올라가는데 잠깐 멈칫했다가 또 올라간다는 사실상 어떠한 패턴? M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 N자 패턴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상승 패턴이 M 패턴이다. 근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속성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 패턴은요, 실제로 캔들과 거래량을 분석을 해서 이 차트의 패턴을 두고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를 베팅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런 캔들과 거래량,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면 나올수록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장대 양봉의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그게 바로 삼성 SDS 같은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삼성 SDS가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조금씩 올라갔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승 반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N자 패턴에 대한 장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차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오늘 오른 종목, 내일 또 어떻게 가는지만 추적 관찰만 해주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어요. 조정도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어느 순간 딱 어떻게 돼요? 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아까 삼성 SDS 같은 차트가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정이 나와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분할 매수 들어가서 이 상승을 다시 갖고 오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근데 이 N자 패턴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냐? 사실 테마적인 부분들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방산이면 방산, 뭐 암호화폐면 암호화폐, 증권이면 증권, 테마성으로 올라가잖아요. 다 같이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테마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테마가 다 같이 똑같은 장대 양봉을 만들고 똑같이 신뢰도가 낮은 조정이 나온다면 그 테마들은 공통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럼 즉슨 한 개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테마적으로 차트가 M 패턴을 띠게 되면은 테마가 M 패턴을 띠면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암호화폐 관련주잖아요. 최근에 암호화폐들 다 시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테마적인 대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응용 방법이고 여기에 대한 기타적인 내용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예를 드려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한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잡으라고 N자 패턴을 만들어줬던 거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지금 갓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한미반도체 차트가 어떤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주가가 폭풍 상승을 했을 때 사실 한미반도체 잡고 싶어서 안달나는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았게요. 근데 내가 N자 패턴만 알았다면 이 당시에 이 주가가 8만 원대에 19만 원까지 상승을 수익으로 챙겨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 종목만 그러면 말을 안 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미 반도체가 뭐예요? 최근에 반도체 올라갔을 때 주도 업종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테마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대장주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테마가 M자 패턴을 띠면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두 번째 종목도 볼 거예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차트가 캔들이 굉장히 조그만해요. 왜요? 주가가 5,000원에서부터 38,0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 여러분 이 조그마한 장대 양봉도 거의 20-3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캔들입니다. 그 종목이 여기서 N자 패턴이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자, 지금 뭐에 주목하라? N자 패턴도 N자 패턴인데 테마적인 N자 패턴이 만들어지는지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 웹툰 관련주도 최근에 대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 공약주로서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N자 패턴 그리면서 올라갔어요. 미스터 블루도. 근데 그 뒤에 있는 핑거 스토리도 같은 웹툰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N자 패턴 그리면서 같이 올라갔죠. 테마적 상승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 히든 종목인데 실제로 여러분들께 아까 방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방산에 대한 히든 종목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복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N자 패턴 어디서 나왔어요? 상승 나오고 거래량 실려 있는 장대 양봉 나왔죠. 자, 그 뒤에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근데 조정이 상대적으로 어디까지 나왔어요? 장대 양봉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거래량 어때요? 실질적으로 올라가면서 동반되었던 거래량의 반의 판토막 났습니다. 실제로도 이 조정은 신뢰도가 낮다.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차트 분석이었고, 방산 뭐예요? 지금 방산에 대한 테마적 상승 나오고 있어요? 없어요? 나오고 있죠. 요즘 조방원 테마가 다시 한번 뜨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주로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테마적 상승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 N자 패턴 이거 직접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힌트 드렸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나머지는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지금 방송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빅스마스터님과 이번 주장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오늘 N자 패턴과 더불어서 이 히든 종목까지 한 개 챙겨와 주셨죠. 오늘 마스터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저희 부회지도에서만 2개 나갔고요. 이 투자 강의 시간에도 이 N자 패턴을 적용한 후발주, 방산주 후발주자로 이 히든 종목 하나 챙겨와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겠죠. 우리 앞서 마스터님의 수익률도 함께 체크를 해보셨는데 정말 종목이 정말 다양하고 수익률도 2자릿수로 탄탄하게 나오는 모습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저희 통신망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모두 함께 실현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좀 빨간불 물들고 있는 장에서 나도 한번 계획 잘 세워서 수익률 잘 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이번 주도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